네, 처음에 보는 순간에 뭔가 그의 눈빛이나 표정 그리고 꾸미지 않는 말투 그걸 보고 듣고 뭔가 늦어. 원, 투 이런 리듬만 하면서 완벽하게 춤을 췄어. 일본에 있는 분이시라면 아시는 것 같은데 체카즈라는 그 나이가 들기죠. 제가 저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춘기가 끝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제 마음에서도 떠나갔어요. 완전 칸코피였죠. 칸코피? 아무리 나이 먹어도 맞아. 해도 좋다. 100살 이하라면 다 누나.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한국어 오센틱 코리안 토크의 진아입니다. 오늘은요, 인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오늘도 리에 씨, 하영 씨, 자, 그리고 특별히 혜림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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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다에서는 생생한 살아있는 한국어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청취자 여러분께 깜짝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수다에서 어떤 신조어들이 나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1부는 세 분의 운명적인 만남, 입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그러면 세 분의 입덕 순간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연히 음악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그때 계속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박재범이 사회를 맡았어요. 그걸 보고 뭔가 이 사람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 보는 순간에 뭔가 그의 눈빛이나 표정 그리고 꾸미지 않는 말투 그걸 보고 듣고 뭔가 늦어. 늦어 아세요? 선생님. 루저. 느낌이 완전 좋다. 늦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어. 늦어. 모든 네. 짓을 쓰 늦어. 늦어. 느낌이 좋다. 늦어. 좋다. 네. 야. 근데 그때 첫눈에 반했는데 사실 박재범이 목도름이나 발 그리고 손등까지 타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프로 가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보고 완전 빠졌습니다. 야. 왜냐면 제가 춤을 잘 추는 남자를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순간이 빠졌어요. 이야. 그 순간이 입덕 순간이네요. 입덕. 네. 이야. 혹시 남편분도 춤을 잘 추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몸치. 몸치. 네. 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혜림 씨.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럼 정말 잘생겼는데 누구일까 검색하다가 아이돌이구나 해서 마침 음악 활동도 있었고 음악 방송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돌 밴드는 이름이 있잖아요. 팬덤 이름.
그게 뭔가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아니다.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 라이브 같은 거 했는데 그 소속사 와이파이가 약해요. 약해서 음악이 끊겼는데 그 메보라고 하죠. 메인 보컬인 친구들이 갑자기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원, 투, 원, 투 이런 리듬만 하면서 완벽하게 춤을 췄어요. 음. 그 칼군무라는 그 탁탁 멤버 모두가 다 맞는 발소리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날 빠졌어요. 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저께 탈덕을 조금 할까 지금 입덕에 대해서 마침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금 탈덕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네. 다시. 네. 네. 그 아이돌이 누군지 궁금하죠? 네, 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요, 혜림 씨.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해봐. 더보이즈. 더보이즈. 아, 더보이즈. 그것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거, 아는 것 그럼, 같다. 엔사인? 아,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혜림 씨가 지금 일코를 하고 있어요. 일코 알아요? 일반인 그래. 코스프레. 네. 밝히지 알아. 않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지켜드릴게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하영 씨. 저는 그 나이에 맞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입덕한 적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맨 처음이라고 말하면 그 초등학교 때 아마 그 일본에 있는 그 분이시라면 아시는 것 같은데 체카즈란 그 나이가 들으시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그때는 앨범이었죠. 너무 멋지고 그 밴드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 태어나서 처음 그 입덕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80년대 그런 건 그 마이클 잭슨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락 음악이나 그 팝스 같은 걸 알게 되고 그것도 봐줬죠. 그리고 그 한국 음악이라고 말하면 제가 그 쉬나 그리고 G.O.D란 그룹에 빠진 게 그 한국 음악의 입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신화는 콘서트 자주 간 적이 있고요. 그 비주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노래도 춤도 잘하고 잘 추고 완전 빠졌죠 그때.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호르고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 연예인에게 입덕을 한 순간은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유일하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배용준이요. 와, 연상이에요. 연상이요? 아니 제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윤사마가 일본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저는 입덕을 했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제 사춘기는 그 용사마와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윤사마를 좋아하는 팬층이 아줌마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배우라는 이미지가 맞아요.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탈덕을 한 거죠.
바로 또 이유가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요? 와. 네, 그건 하나의 뭐 변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끝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서도 떠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아, 인생에서 혹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인생. 첫사랑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진짜 내가 좋아하게 된 건 첫사랑이고,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네. 배용준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네. 굉장히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있다가 그 첫사랑 보고 완전히 빠졌죠. 그래서 정말 네. 저희 사춘기는 배용준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와. 네. 뭐 워낙에 옛날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은 당당하게 밝히시는 편이에요? 네. 혜림 씨는 아니죠. 오늘도 그랬지만, 그러면, 나머지 말고, 아이돌 덕질한다, 그러고만 말할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을 한다는 건 밝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네, 맞아요. 이해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남편분도 아세요? 네. 알아요. 물론. 질투 안 근데 해요? 제가 조금 해요. 조금 근데 제가 친구한테 그걸 말해도 박재범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TV에서 영상을 보거나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잖아요. 그거를 남편 앞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요. 뭔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혼자만의 재미로 제가 뭔가 남편한테 조금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제가 박재범을 보고 흥분하는 걸 보고 용서하는 선이 있잖아요. 용서. 용서해주는 선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어요. 조절하게 많이 와, 노력하신다. 되게 신혼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항상 리에 씨는 네, 남편 맞아요. 그죠? 신혼 같죠?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그죠? 네. 그 남편분이 이제 질투하실까봐 약간 자제를 하시네요. 그죠? 남편 앞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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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하영 씨는요? 그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읽고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네. 보통 밝히는 편인데 좀 사람에 따라 네. 안 할 때도 얘기 안 할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이제 일코를 하기도 하고. 예, 완전 덕질을 했으니까 뭐 19살쯤에서 좀 시작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참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진짜 해봤거든요. 사실. 듣고 싶어요. 맞아요. 듣고 싶어요. 네. 네. 어떤 덕질을 하셨었어요? 저는 일코가 아니라 완전 코스프레 한 적이 있어요. 완전 칸코피였죠. 칸코피? 완전 커피 강제 한다. 코피. 칸코피라고 하는데. 칸코피라고 일본어로 있구나. 칸코피. 완전히 칸코피. 코피한다. 코피. 그럼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고메 그라브랑 그룹이 있었는데, 모르겠.
와, 네. 음, 화려한 하영 씨의 과거를. 화려한 거예요. 그냥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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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은 아세요? 사실 몰라요, 그거. 근데 제가 덕질 재질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건 알아요. 제가 그 유학했을 때 매일매일 썼던 그 일기가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때 또 다 읽었으니까요. 우리 아, 남편은. 남편분이요? 음. 선생님 표정. 선생님 표정. 세상에 이런 부부가 있구나. 이런 감정이야, 표정. 아, 예. 그 일기 내용에 그 덕질한 그 역사가 다 있었네요. 그 덕질하면서 손독도 된 걸 다 썼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그랬죠. 이야. 세 분의 그 입덕의 세계로 들어간 그 순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그 입덕한 순간을 바로 인정하셨어요? 아니면 나 왜 이러지? 주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자, 혜림 씨. 부정했죠. 왜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저보다 요나?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였으니까. 요나였으니까 제가 왜 이런 나이 남자를 좋아하나? 그런 부정 시기도 있었는데, 아, 네, 완전 빠져버렸어요. 저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입덕 부정기가 있었다. 네, 혜림 씨는. 네. 네. 이야, 리에 씨는요? 저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뭔가 저 케이팝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뭔가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재범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 역시 다투가 너무 많고 그 랩도 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랩이나 힙합에서 네. 그렇게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너무 어리니까 저 같은 나이 먹은 아줌마가 좋아하게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걸 상관없이 그저 좋아하게 돼 버렸어요. 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입덕 부정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나이 먹어도 맞아요. 입덕해도 좋다. 그러니까 나이는 네. 상관없다. 네. 네. 야, 하영 씨는요? 뭐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왜 왔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완전 빠진 뒤에 알게 된 걸 알아서 네. 그거 숨기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때 맨 처음에 한국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그 그룹이 일본에 왔을 때 선물 가지고 왔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근데 뒤에 있는 박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봤을 때 누나가 아니고 아줌마는 안 되는구나를 실제로 피부로 느꼈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덕의 대상만 바꾼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행복하면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조금 하는데 요즘은 어떤 아이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 누나 기준이라고 하는데 누나는 100살 이하라면 다 누나. 네, 101살 위는 큰 누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줌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야. 잘 컸다 그런 잘 느낌. 컸다, 진짜. 예, 야. 누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네, 누나들의 심리를 그저 잘, 알고. 앞으로 답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는 스타일이랄까요? 완전 그 연예인 같다 그렇게 봤죠. 네.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덕하기 전과 후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리에 씨도 살짝 얘기는 했어요. 그죠? 뭐 타투를 한 사람을 예전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혹시 뭔가 입덕 전과 후 변화한 나 아니면 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박재범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후에는 뭐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고 그 K-팝이라는 세계를 조금씩 알게 돼서 그래서 세계가 조금 커지는 느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그 박재범이 만든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어요. 그 런샷이라는 보이스 그룹인데 그 박재범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 그룹이 데뷔하기 전부터 그런 뭐 활동을 보고 한국의 아이돌이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데뷔하는구나. 그런 것도 뭔가 알게 돼서 뭔가 세계가 넓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까지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박재범은 내년에 40 정도인데 아이돌 그룹은 젊은 멤버가 아직 17, 18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젊은 남자들을 좋아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데도 뭔가 제 아이처럼 뭔가 와. 제가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처럼 어. 착각하면서 네. 보고 있어요. 이해돼요. 야. 네. 네. 근데 그것도 뭔가 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뭔가 뿌듯한 느낌도 들어요. 제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박재범이 이 아이돌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무대에 올리기까지를 함께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맞아요. 막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야. 저도 리에 씨처럼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생 겪어서 데뷔한 멤버들도 보고, 네, 뭔가 K-팝에 대해 알게 된 부분도 많고, 가끔 팬들은 학교나 일의 힘을 아이돌한테 받아요. 저도 가끔 내일 일 출근하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돈 벌어야지 라고 바로 대답해준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러게. 맞다. 출근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아이돌이 집안일이 많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아이돌도 집안일 하는데, 나도 청소해야지. 그리고 정말 사소한 생활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 약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벽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죠? 팬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뭐 때로는 오빠처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혜영 씨는요? 네, 일단 저도 매일을 살아가는 거, 빛나고 즐겁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방금 전에도 세계가 넓어진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10대, 같은 학생 때, 그때쯤은 낯가리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네, 어떨 땐 콘서트 혼자서 가고, 그때부터 용기 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런 거 생겨서, 세계가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올드비, 뉴비라고 하는데, 새로운 밴, 오래전부터 응원하는 밴, 그런 거, 올리, 뉴비라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친해지는 거, 뭐랄까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지, 그런 걸 알게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세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네요.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어쨌든 정말 입덕한 후에, 그러니까 세계가 많이 넓어졌고, 새로운 이렇게 인간관계도 맺게 되고, 네. 근데 항상 이 덕질이라는 게 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자, 덕후라면 피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줄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자,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